안녕하세요, 지정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적 기능사 CAD 작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사실은 제가 지적 기능사 강의는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으려고 옛날부터 정말 마음을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된 계기가,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많이 접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가르쳤던 부분과 좀 상이하다, 뭐 그런 질문들이 꾸준히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좀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수강생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좀 혼란스러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잡고 싶어서 강의를 다시 만들게 됐고,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98점이나 97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수강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면은 지적 기능사 정도는 쉽게 취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만들자 마음을 먹고 나서 생각을 했던 게,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따라하는 강의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개념적으로도 많이 보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분할 측량 결과도를 만들 거야. 근데 분할 측량이 뭘까? 말 그대로 내가 32번지라는 땅을 갖고 있어. 근데 내가 갑자기 금전적으로 좀 어려워진 거야. 그래서 내가 땅을 팔고 싶은데 이 땅을 다 팔고 싶지는 않아. 그냥 일부분만 팔고 싶어. 그럴 때 우리는 땅을 분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야. 내가 만약에 땅을 이렇게 자르면 땅은 이제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으로 나뉘게 되겠지. 이렇게 땅을 자르는 것이 분할 측량이다 라는 거야. 근데 분할 측량 결과도를 만들 때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땅을 이렇게 잘랐으면 새로 생성된 땅에 지번을 새로 부여해 줘야 되잖아. 이럴 때는 원래 갖고 있던 32번지란 지번을 말소를 해야 돼. 그럼 32번지는 영원히 없어지냐?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수는 있는데 말소를 하고 바로 32번지를 새로 부여를 해주는 거야. 이거는 왜 그러냐면 32번지의 땅이 원래 10,000제곱미터였어. 근데 땅을 잘라서 6,000제곱미터가 됐어. 그러면은 면적이 달라져서 32번지가 갖고 있던 성격이 달라졌지. 그래서 말소를 해주고 새로 32번지라는 지번을 부여를 해준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때 새로 생성된 땅에는 어떤 식으로 지번이 부여가 돼야 될까? 32번지 다음 순번인 33, 34, 35 이런 식으로 부여해야 될까? 아니야. 이럴 때는 어떻게 부여가 되냐면 이렇게 본번에 부번이 붙어있는 형식으로 새로 지번이 부여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1번을 줄지 2번을 줄지 3번을 줄지 어떻게 결정을 하냐? 그것은 문제지에 나와 있어. 문제지에 지번 32번지의 최종 부번이 3번이라고 나와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곳 어딘가에 32의 3번지라는 땅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32의 3번지 다음 순서인 4번으로 부여를 해주면 돼. 그래서 이 땅은 32의 4번지가 된다. 그리고 이때 지목은 새로 뭘로 부여를 해줘라 라는 말이 없으면 원래 갖고 있던 지목을 그대로 따라가 주면 된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 다음에는 지번 부여 순서인데, 내가 아까는 32번지를 여기다가 줬어. 근데 사실은 32번지를 여기다가 줘도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 이것도 문제지에 나와 있어. 두 가지 유형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좌측부터 부여를 해라. 원래 갖고 있던 지번을 좌측에서부터 부여를 해라. 아니면은 우측에서부터 부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주어지든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에 의해 부여를 해라 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법에 의해 부여를 해라 라는 건데, 법에 의한 지번 설정 방식은 좌상단에서 우하단 순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부여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강의에서 계산을 했던 값을 가지고 이제 CAD 작업을 하면 되는데, CAD 작업은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냐? 여러분들이 우선 첫 번째로 도각을 만들 거야. 도각 우상단과 좌하단에 도각 수치를 이런 식으로 써줄 거고, 그 다음에는 문제지에서 주어졌던 지적 기준점을 이런 식으로 CAD에다가 넣어줄 거다라는 거야. 그리고 지적 기준점을 이런 식으로 넣었으면 이제 기준점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방위각과 거리를 입력을 해줄 거고,
이 다음 순서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한 필지를 제도를 할 거다. 1번에서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까지 간 다음에 땅은 이렇게 개방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폐합을 해야 하니까 4번에서 1번까지 이런 식으로 폐합을 해주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계산했던 분할점이 있지. 이 분할점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땅을 나눠준다라는 거야. 그리고 분할선과 필지가 접하는 이 부분에 빨간색 원을 그려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주어진 대로 지번을 이렇게 부여를 해주면 돼. 근데 실제로도 문제에서 이렇게 지적 기준점이나 필지가 도각 밖에 제도가 되게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풀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캐드 작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줘야 할 항목들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핸드폰으로 스샷을 찍어가지고 사진첩에 두고 자주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야. 여기 항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항목들을 우리가 이제 캐드 작업을 하면서 이 항목들을 제도를 할 때 각각 축척별로 크기에 맞게 제도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축척이 있지. 우리나라는 축척이 이것뿐 아니고 2400도 있고 3000도 있고 6000도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만 갖고 왔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축척별 크기를 다 외워줘야 하냐? 그건 아니야. 여러분들은 1000분의 1 축척일 때만 외워주면 돼. 왜냐면은 1000분의 1 축척에 나와 있는 이 크기가 바로 지적 업무 처리 규정에 나와 있는 크기이기 때문이야. 지적 업무 처리 규정은 행정 규칙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적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규칙이다 라는 거지. 이 지적 업무 처리 규정은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을 하나 다운받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법 같은 것도 찾아봐야 되니까 이 어플은 꼭 다운받아 주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 검색창에다가 지적 업무 처리 규정이라고 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행정규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행정규칙을 검색을 한 다음에 지적 업무 처리 규정을 클릭을 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맨 아래 왼쪽에 본문 검색이라고 있는데 이 본문 검색에다가 제도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 법령에 나와 있는 제도라는 글자들을 다 검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제도에 대해서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000분의 1만 암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어. 다른 축척별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적 업무 처리 규정에 대한 크기만 암기를 해준다면 그건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다. 1200은 1000에다가 1.2를 곱한 값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크기도 1.2를 곱해주면 된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500은 1000에다가 0.5를 곱한 값이잖아. 그래서 이 크기도 역시 0.5를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600은 1000에다가 0.6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크기 역시 0.6을 곱한 값이 된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여러분들은 1000분의 1만 암기를 해주면 된다 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아니 지적 업무 처리 규정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으면 이렇게 그냥 제도를 하면 되지 1200분의 1로 내가 제도를 하는데 왜 글자를 크게 키워서 제도를 해줘야 할까? 그 이유는 만약에 강남구 압구정동의 지적도를 보려 그래. 근데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축척 1200분의 1 지역이고 오른쪽이 1200분의 1 지역이야. 그래서 내가 1000분의 1 지역과 1200분의 1 지역을 출력을 하려고 봤더니 1000분의 1 지역은 지적 업무 처리 규정에 맞게 지번 지목이 2에 3mm로 맞춰서 출력이 돼. 근데 1200분의 1 지역을 출력을 했더니 극단적이지만 1000분의 1 지역보다는 훨씬 작게 출력이 되다 보니까 지번 지목도 크기가 작아졌지. 근데 우리 지적 업무 처리 규정에서 지번 지목은 2에서 3mm로 제도를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제도를 할 때 1.2배를 키워서 제도를 한다라는 거야.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1000분의 1 축척일 때 크기를 암기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분할 측량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알았을 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계산했던 값을 가지고 이제 캐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캐드 프로그램을 열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오토캐드 프로그램은 좀 많이 생소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줄게.
우선 첫 번째로는 화면을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은 마우스 휠을 꾹 누르면은 마우스 커서가 손 모양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그치? 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객체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객체는 마우스로 클릭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마우스 커서를 객체에 갖다 대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그치? 이럴 때 클릭을 하면 객체 선택이 되는데 오토캐드에서는 이렇게 객체를 잡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객체를 어떻게 잡냐? 오토캐드에서는 무조건 범위로 객체를 잡아준다. 그게 뭐냐면은 마우스를 여기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가는 게 아니야. 마우스를 한 번만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범위를 잡아가면서 객체를 잡는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치? 객체를 잡는 방법은 꼭 두 가지가 있어. 우측 하단에서 좌측 상단 이렇게 나아가면서 객체를 잡아주는 것과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객체를 잡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방법이 똑같아 보이지만 성질은 좀 달라. 어떻게 다르냐? 우측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넘어갈 때는 이 초록색 네모 범위 안에 객체가 살짝만 닿아도 선택이 되는 게 보일 수가 있어. 그치? 굉장히 살짝만 닿아도 객체가 선택이 된단 말이야. 근데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갈 때는 살짝 닿았다고 해서 객체가 잡히지가 않아. 그러면은 언제 잡히냐? 이 범위 안에 객체 전체가 다 들어왔을 때 잡힌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언제 유용하냐?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해. 내가 얘만 잡고 싶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가로선이 안 잡히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좌측 상단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굉장히 터프하게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를 선택할 때는 주로 우측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올라가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겠지만 가끔 가다가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잡을 때 더 편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골라서 선택을 해주면 될 것 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명령 입력이라고 써있지. 여기는 명령창이다 라는 거야. 내가 선을 그리고 싶어. 그럴 때는 명령창에다가 L이라고 쓰고 엔터를 누르면 선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명령창이다 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좌측에 보면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특성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토캐드를 킨 상태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을 거야. 이건 어떻게 하면 보이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이나 원을 그릴 거 아니야? 그럴 때 아무 객체나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우측 클릭을 하고 특성을 눌러주면 좌측에 특성 칸이 뜨게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거는 항상 켜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성창은 항상 켜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F3을 한번 눌러봐. 그러면은 여기 명령창에 스냅이라고 뜨면서 끄기 켜기가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 그치?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스냅이라고 있어. 근데 스냅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는데 그걸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린 여기서 딱 세 가지만 선택할 거야. 끝점, 중심점, 그리고 교차점. 이 세 개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선택을 해제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스냅이 어떤 기능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끝점이라고 있지. 끝점. 이 끝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 선의 끝점에서 도형을 더 이어가고 싶어. 그럴 때 스냅이 만약에 꺼져 있다면 내가 이 끝점을 아무리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 이 끝점을 잡으려고 확대를 아무리 하고 여기면은 끝점인 것 같다 하고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근데 확대를 해보면 이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스냅을 킨 상태에서 다시 내가 끝점을 잡아보고 싶어. 그럴 때는 이 객체에 가까이만 가도 여기 초록 색깔로 빛이 나는 게 보이지. 이게 바로 객체의 끝점을 내가 잡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객체를 그려 나가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는 끝점을 내가 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확대를 해도 선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설명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마우스 휠을 두 번 따닥 클릭을 하면 내가 만든 객체가 이 한 화면에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토캐드의 기본적인 기능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객체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되는데 나는 맥북이어가지고 딜리트 키가 안 먹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일일이 지우기를 해서 객체를 지울 거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딜리트 키를 사용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계산했던 값을 가지고 이제 CAD 작업을 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마우스 오른쪽 밑에 보면은 좌표가 계속 바뀌면서 따라다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이거를 먼저 없애줘야 돼. 근데 좌표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알려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는데, 좌표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은 CAD가 좀 버벅거릴 때가 많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없애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명령창에다가 dynmode라고 써주면 돼.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0 하고 다시 엔터 하면은 마우스 옆에 좌표가 돌아다니는 게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구했었던 도각을 CAD에다가 입력을 할 건데, 여기 CAD 화면을 보면 가로축이 X고 세로축이 Y라고 써져 있지. 근데 내가 지난 강의에서 말했듯이 지적은 XY가 반대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한 XY 값을 CAD에는 반대로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 지금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XY가 반대여서 반대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구나 정도로 알고 있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도각을 만들어 줄게. 도각은 일단 좌상단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명령창에다가 여러분들이 L이라고 쓰고 엔터 누르면은 첫 번째 점 지정이라고 나와 있거든. 이거는 선을 어디서부터 그릴 건지 알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좌표를 써주면 돼. 그러니까 왼쪽 위가 되겠지. 193500 쉼표 453600. 그러면은 선이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 뭐 화면을 이렇게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돼. 그냥 냅둬. 이 상태에서 바로 다음 점을 지정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우리 시계 방향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우측 상단이 되겠지. 그래서 오른쪽 위 194000 쉼표하고 위 453600.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선이 하나 그려졌을 거야. 이때 우리는 ESC를 눌러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만든 그 객체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 이럴 때 마우스 휠을 두 번 따닥 하면은 우리가 방금 그린 선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L을 하고 우상단에서 우하단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 2번 좌표 우리가 그렸잖아. 그래서 여기 딱 클릭을 한 다음에 다음 세 번째 도각 오른쪽 아래 좌표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194000 쉼표 그리고 453200 하면은 이렇게 도각을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왼쪽 아래지. 그러면은 193500 쉼표 453200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진 걸 알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점으로 연결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ESC. 여러분들 내가 그 CAD의 기본 자세를 내가 안 알려준 것 같은데, 여러분들 CAD 작업을 할 때는 왼쪽 손은 항상 ESC에 올라가 있어야 돼. 오른쪽 손은 항상 마우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고 나면 항상 ESC를 그냥 버릇처럼 눌러줘. ESC가 지우기가 아니야. 지우는 거는 딜리트거든. ESC는 그냥 작업 취소야. 그래서 ESC는 그냥 버릇처럼 계속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컨트롤 S를 자주자주 눌러줘라. 그러니까 이게 작업 저장이거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은 시험장 컴퓨터가 굉장히 안 좋아. 내가 실제로 문제 풀다가 튕겼다고 하는 애들이 진짜 많았거든. 근데 저장을 안 했으면 그거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컨트롤 S 계속 습관처럼 눌러주면서 저장을 해주면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도각을 짰으니까 이제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에 이제 도각 수치를 써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치를 써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DT를 써준다. 그리고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 높이 지정이라고 있어. 높이 지정이란 말은 글자 크기를 몇으로 할 거냐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도각 수치는 2mm인데 지금 1200분의 1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2mm 곱하기 1.1을 해서 2.4로 설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문자의 회전 각도 지정인데, 문자를 회전할 거냐 물어보는 건데 우리 회전 안 하지. 그래서 그냥 0인 상태로 엔터를 가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도각의 위 좌표 453600이지. 그래서 453600을 쳐주면 된다. 그리고 엔터 두 번. 엔터를 한 번 하면은 아래 칸으로 내려가고, 엔터를 한 번 더 치면은 끝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DT 그리고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아까 우리가 2.4를 미리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2.4라고 굳이 써주지 않고 바로 엔터, 그 다음에 회전 각도 0이니까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좌표지 194000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리고 정리를 해줘야겠지.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쁘게 정리를 해주면 된다. 이 오른쪽 좌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따로 한 번에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냅둘게. 그리고 여기 좌측 하단에도 도각 수치를 써줘야 하기 때문에 DT,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자리에다가 왼쪽을 먼저 써줄게. 클릭을 하고 엔터 0 엔터, 그 다음에 왼쪽 좌표 193500.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엔터 두 번 치고 또 DT를 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옆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봐. 그럼 여기 말 상자가 바로 나오지.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바로 이어가면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좌표지 453200
이 상태에서 엔터 2번. 그리고 객체를 선택을 하고 이동 누른 다음에 한 번 클릭을 하고 이동시켜주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객체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이동 한 다음에 어디를 기준으로 이동을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기준 없잖아. 그냥 아무데나 잡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동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왼쪽 좌표랑 오른쪽 좌표 있지. 이 오른쪽 좌표는 회전을 먹여줘야 되거든. 마이너스 90을 회전을 시켜주면 된다. 여기 특성창에 가면은 높이 아래 회전이 있어. 여기 클릭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90, 그 다음에 엔터 하면은 이렇게 회전이 먹은 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시켜주면 되겠지. 이것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도각이랑 도각 수치는 빨간색이거든. 그래서 여기 특성창에 보면은 색상이 있어. 여기 클릭을 해서 빨간색으로 그려주면 된다. 항상 ESC 이렇게 하면 도각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구한 이 도각이 계산 실수 없이 과연 잘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잖아. 그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준점을, 문제에서 주어진 기준점을 입력을 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기준점은 동그란 원이니까 명령창에다가 C 하고 엔터. 그럼 여기는 중심점 지정, 중심점을 지정을 해달라는 거거든. 이 상태에서 바로 좌표를 입력을 해주면 된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내가 말했지, 지적이랑 CAD는 XY가 반대라고. 그래서 우리는 Y좌표를 먼저 써주고 X좌표를 써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93-664.65 쉼표 453-478.70 엔터. 그럼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원의 반지름을 지정할 건지 아니면 지름을 지정을 할 건지 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지적 기준점은 지적 도근점이거든. 지적 도근점은 법적 크기가 2mm야. 근데 여기서는 1200분의 1이니까 곱하기 1.1을 해주면 2.4가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돼. 반지름은 1.2잖아. 여기서 그냥 1.2라고 쓰고 엔터를 쳐줘도 돼. 그러면 지름이 2.4인 원이 생성이 되는데,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 상태였잖아. 만약에 내가 지름으로 난 입력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 지름 D라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D를 눌러. 그러면은 지름을 지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 2.4 한 다음에 엔터 누르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그냥 내가 지금 설명을 해주려고 그린 거니까 지우고,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118번 지적 도근점이 이렇게 생성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적 도근점 위에는 도근점 번호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DT 하고 클릭한 다음에 지적 도근점 번호도 2mm거든. 그래서 2.4로 가주면 돼. 그래서 엔터 한 다음에 여기다가 118이라고 써주면 된다. 그리고 다시 C, 그리고 119번 좌표를 써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D 하고 엔터, 그 다음에 2.4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엔터 쳐주면 돼.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적 도근점 119번이 이렇게 제도가 됐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DT 하고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모든 크기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엔터 한 다음에 119라고 써주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지적 도근점을 이렇게 제도를 했잖아. 그러면은 바로바로 지적 도근점 명칭을 이렇게 써줘.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3개를 제도를 일단 미리 한 다음에 번호를 쓰려 그러면은 어디가 첫 번째였지? 막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을 제도를 했으면은 번호까지 바로바로 써주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다시 마지막 C 하고 120번 좌표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모든 크기는 알맞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엔터 쳐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도 DT로 120이라고 써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는 좀 이쁘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주면 좋겠지.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쁘게 이동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지적 도근점을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측점이라는 게 주어졌을 거야. 그 측점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뻗어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선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측점 말고 다른 곳에서 먼저 잡아서 선을 연결해라 라는 거야. 왜냐면은 보여줄게. L 하고 엔터, 그 다음 첫 번째 좀 지정인데, 우리 아까 스냅으로 중심점을 잡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지적 도근점에 중심점을 잡아야 되는데, 측점이 119번이잖아. 그래서 119번이 아닌 다른 기준점 아무거나 잡아볼게. 그래서 여기를 잡고 측점으로 가서 이렇게 잡아줘.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다른 기준점을 이렇게 간다. 그리고 ESC. 측점이 아닌 이 두 점은 연결을 하면 안 돼. 근데 여기서 왜 측점이 아닌 기준점부터 시작을 했냐? 측점부터 시작을 하면은 L 한 다음에 여기 클릭을 하고 여기 갔 다음에 여기로 가야 되잖아.
아니면 한 번 끊고 다시 L 누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작업을 2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측점이 아닌 다른 기준점에서 시작을 하면은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꿀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 기준점끼리 연결된 이 선은 일반 직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점선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도면층 별이라고 있고 여기 바이 레이어라는 거 있거든. 여기 바이 레이어를 클릭을 해. 그 다음에 여기 기타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 내가 만약에 캐드가 영문 버전이다. 영문 버전인 경우에도 당황할 게 없어. 영문 버전도 우리 말만 못 알아듣지 그림은 다 똑같아.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은 그 아래 칸을 선택을 해. 그럼 여기 기타라고 나와 있는데 영문 버전에서는 아더스라고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로드라고 있지. 한국말로 로드인데 영어 버전에도 로드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그 로드를 눌러줘.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선을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는데 이 여기 중에서 뭘 갖고 와야 되냐? 바로 여기 대시드 2라는 선을 갖고 오면 돼. 여기 보면 대시드 2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은 여기 우리가 갖고 온 선이 이렇게 등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고 이 선을 다시 잡아준 다음에 대시드 2 이렇게 가면은 선이 이렇게 바뀌어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제 방위각과 거리를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야. 방위각과 거리를 써줘야 되는데 우리가 계산으로도 풀 수 있지만 캐드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구하냐? 편법을 좀 쓰는 건데 L 누른 다음에 측점을 이건 무조건 측점 기준이야. 측점을 가서 위로 이렇게 마우스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뻗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F8을 눌러봐. F8을 누르면 이게 직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선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뻗친 다음에 ESC. 그 다음에 다시 F8 풀러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각도를 구할 건데 각도 설정을 먼저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D 하고 엔터를 눌러봐. 그럼 이렇게 각도 설정 창이 나오거든. 이 상태에서 수정을 눌러. 영어로도 여기 modify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칸수로 외우면 돼.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그리고 다섯 번째 칸. 1차 단위라고 나와 있는 영어 버전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다섯 번째 칸이라고 막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1차 단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십진도수라고 있거든. 여기를 도분초라고 해주면 돼. 여러분들 막 영문 버전에도 여기 막 디그리 미니 세컨즈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도분초 선택을 해주고 그 아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선택을 해줘라.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돼. 그러면은 이제 도까지만 나오던 값들이 이제 도분초로 나오게 설정을 해준 거야. 그래서 이제 방위각을 구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방위각이라는 거 대충 알고 있지? 12시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잰 각도가 방위각이야. 방위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방위각 강의를 올린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 바로 명령창에다가 DAN이라고 치고 내가 기준으로 할 선을 잡아. 근데 여기서 기준이 뭐냐? 측점이라 그랬지. 그래서 측점에서 올곧게 뻗은 이 선을 잡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방위각 측점에서부터 118번 지적 기준점까지의 방위각을 구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여기 선을 잡아. 선을 잡으면 이렇게 각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 그치? 봐봐. 도분초로 나오지. 근데 방위각이라는 건 뭐라 그랬지? 12시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잰 각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각도가 이렇게 끊겨 있어. 그치?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구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 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 왼쪽 방향으로 각도를 잰다.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 근데 보면은 방위각이라는 거는 12시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잰 각도라 그랬는데 우리가 원은 360도지. 360도에서 이만큼 빼면은 나머지 이 각도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기에다가 360도 빼기 40도 23분 51초를 해주면 바로 119에서 118까지 방위각이 나온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DAN 하고 기준이 되는 이 선 클릭을 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선을 클릭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각도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계산기에다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360도 빼기 40도 23분 51초 그러면은 319도 36분 9초가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했으면 바로 DT 해서 여기다가 써줘야 되는데 방위각 거리도 법정 크기가 2mm거든. 그래서 여기 설정되어 있는 2.4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319도 36분 9초를 써줘야 되는데 도분초를 여기서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면
도분초를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9초인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앞에 공까지 써주는 게 원래 그 정석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위각을 구해주면 되겠지. 360도 빼기 112도 18분 19초. 그러면은 247도 41분 41초가 나오지. 그래서 이것도 DT로 써주면 된다. 이렇게 방위각을 구했으면 우리가 아까 여기 표시되어 있던 이 선들 있지? 이것들은 이렇게 잡아서 삭제를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길이 구하는 공식 다 알지? 루트 씌우고 델타 x 제곱 더하기 델타 y 제곱 하면은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구하지 않고 CAD의 편법을 이용을 하는 거지. 바로 이 선을 클릭을 해. 이 선을 잡으면 여기 밑에 봐봐. 길이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우리는 길이는 이렇게 구한다. 96.05. 그래서 DT 하고 여기 방위각 아래다가 96.05라고 써준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을 이렇게 잡으면 여기는 113.06이잖아. 그래서 DT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좀 이쁘게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주고 방위각과 거리를 동시에 잡아준 다음에 이 선의 가운데 정도에다가 한번 놔볼게. 근데 나는 여기 가운데다가 놓고 싶은데 지금 118번 도금 보여? 저기 초록색으로 변해 있지. 저희가 왜 초록색으로 변해 있냐면은 지금 저기가 잡혀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동 누른 다음에 이 상태에서 F3을 눌러서 스냅을 꺼주면 돼. 스냅을 꺼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놓고자 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놓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때 우리 방위각과 거리를 이 선에 맞게 회전을 시켜줘야 되거든. 이럴 때 아까 내가 얘기했지. 객체를 잡는 법. 이 상태에 있을 때 그냥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이렇게 터프하게 잡아도 방위각과 거리만 이렇게 잡히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회전을 누른 다음에 중앙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돌려주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쁘게 제도가 됐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동을 눌러서 객체를 잡고 다시 한번 이 선의 중앙 정도에다가 이렇게 제도를 해주고 객체 잡고 오른쪽 마우스에서 회전 그리고 중앙 잡고 이렇게 회전. 그러면은 이렇게 이쁘게 제도가 됐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방위각과 거리 그리고 이 기준점 간 연결되어 있는 이 선도 빨간색이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지적 기준점 간 방위각과 거리까지 구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전 강의에서 우리가 구했던 필지를 이제 제도를 할 건데 필지는 L로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명령창에다가 L이라고 치고 우리가 전 시간에 구했던 좌표를 쓰면 되겠지. 첫 번째 점 193-846.86 그리고 453-408.09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193-928.55 그리고 453-389.23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총 4개의 필기점을 구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써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네 번째 점까지 이어졌잖아.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점으로 다시 가서 폐합을 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ESC 이러면은 필지가 완성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분할 측량 결과도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래서 필지를 이제 나눠줘야 하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구했던 분 1과 분 2가 있지. 그것도 마저 그려줘야 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분 1과 분 2는 라인이 아닌 서클로 그려줘 볼게. 그래서 명령창에다가 C 하고 우리가 구했던 분 1에 좌표를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나는 지름으로 입력을 해줄 거고 여기도 2.4로 일단 써줄게.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리고 다시 한번 C 한 다음에 분 2 좌표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리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분 1과 분 2가 그려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이어줄 거야. 그래서 L 하고 분 1 서클의 중심점을 잡고 그리고 분 2 중심점을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은 이 선이 이제 분할선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서 필지 밖에 있는 이 외곽선은 없애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트림이라는 기능을 쓰게 된다. 그래서 TR이라고 쓰고 엔터. 그 다음에 이 객체를 모두 다 잡아주면 돼.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 쳐준 다음에 이 선을 여기다가 갖다 대면은 선이 사라지지.
이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여기도 클릭하면은 필지 밖으로 나가 있는 외곽선이 사라지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필지에 접해져 있는 이 분할선만 남게 된 걸 볼 수가 있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는데 트림이라는 기능이 생각이 안 나. 뭐 그래가지고 내가 막 멘붕이 빠졌어. 미칠 것 같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다 편법이 있지. 어떻게 하냐? 이 선을 잡아. 이 선을 잡고 이 끝점을 잡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을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갖다 주면 된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바로 스냅에 있는 교차점을 켜놨기 때문에 그 교차된 점에다가 우리가 선을 갖다 놓을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분할선이 그려졌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분할선은 분명히 필지와 맞닿아야 되는데 이렇게 부족하게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이럴 때는 이 선을 여기까지 연장하고 여기까지 연장을 해줘야겠지. 근데 우린 연장하는 방법을 몰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 그냥 머리를 조금만 쓰면 돼. 이 선을 잡고 선택 복사, 그리고 여기 끝점을 잡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 복사한 다음에 여기 끝점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주면은, 그러면은 이 선은 그냥 일자인 선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선은 또 없애줘야 되니까 여기는 또 여기를 붙잡아서 이렇게 또 교차점으로 갖다 주면은 분할선을 만들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분할선은 빨간색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색상에 들어가서 여기 빨간색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여기 필지와 분할선이 맞닿아 있는 이 점에 빨간색 원을 갖다 줘야 되거든.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다 원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도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원을 만들어주면 되고, 분할선에 접해 있는 이 원은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러니까 분할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빨간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이렇게 해서 필지와 분할선까지 모두 제도가 됐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지번 지목을 써주면 되겠지. 그럼 지번 지목도 역시 DT로 써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을 한 다음에 지번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지? 필지의 주소는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23의 3번지다. 그리고 지목은 대이고, 마지막 괄호 친 곳을 보면은 단 분할 필지의 좌측을 원지번으로 부여하고 당의 지번의 최종 부번은 3번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23의 3번지를 왼쪽에다가 부여를 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새로운 지번을 부여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최종 부번이 3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몇 번을 부여하면 되지? 바로 최종 부번의 다음 넘버인 4번을 부여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지번 지목을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DT 하고 우리가 지번 지목을 써주고 싶은 곳에다가 클릭, 그리고 지번 지목은 2mm에서 3mm야. 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데 내가 추천하는 거는 뭐냐? 바로 2mm다 라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2mm로 맞춰가지고 제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번 지목도 웬만하면 2mm로 가라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1200분의 1이니까 곱하기 1.2를 해서 2.4로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텍스트 높이 지정 2.4로 맞춰져 있으니까 그대로 엔터, 그리고 각도도 0이니까 엔터, 그 다음에 지번 지목을 써주면 되는데, 해당 지번은 23의 3이라 그랬으니까 23의 3, 그리고 한 칸 띄고 지목 대, 이렇게 23의 3 그리고 대라고 써줬잖아.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엔터를 누르고 아래 칸으로 가. 그 다음에 똑같이 한 번만 다시 써줘. 그 다음에 우리가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할 곳에다가 클릭을 한 다음에 지번을 새로 부여를 해주면 된다. 그럼 여기는 23의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지목은 똑같이 대라고 써준 다음에 엔터를 2번 눌러줘서 끝내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왜 2번을 연달아서 썼을까? 왜냐면은 말소 표시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내가 이 강의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했지. 원지번은 말소 표시를 꼭 해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랫부분에다가 L이라고 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줄 건데, 아까 방위가 구할 때 했었지. F8을 누르면 직교가 켜진다 라는 거야. 그래서 중심보다는 약간 상단에다가 선을 하나 그려준 다음에 이 선을 잡은 다음에 복사, 직교가 켜진 상태에서 복사를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를 잡은 다음에 살짝 내려서 여기다가 복사를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ESC, 그 다음에 말소 표시는 빨간색이니까 이 선 2개를 잡은 다음에 색깔을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지번지목 부여까지 완벽하게 끝이 났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때 여러분들?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없었어. 그치?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가면은 바탕화면에 면적 측정부라는 파일이 하나 있어. 이거는 시험장 가면은 감독관이 이렇게 종이 같은 걸 나눠주거든. 그럼 그 유인물을 유심히 한번 봐. 거기에 어떻게 하라는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유인물을 유심히 봐야 한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은 바탕화면에 면적 측정부라는 파일이 하나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열어주면 지금 이거는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아마 내 블로그에 올라와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이거 다운 받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축척별로 연습을 하고 싶으시면은 그 축척별로 이렇게 면적 측정부를 갖다 쓰시면 된다. 근데 해당 강의는 1200분의 1이니까 이 면적 측정부를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 면적 측정부를 잡은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다시 우리가 만들던 페이지로 가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그러면은 면적 측정부가 이 마우스 커서를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이 마우스 커서를 적당한 곳에 놓으면 되는데 어디가 적당하냐? 도각 수치와 도각이 나와 있는 부분 있지. 이 부분과 이 면적 측정부 박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면 클릭을 해가지고 놔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면적 측정부를 갖고 오면 이렇게 십자선이 있어. 근데 원래 이 십자선이 시험장 가면은 빨간색으로 나와 있을 거거든.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꿔줘.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F8을 꺼주고 필지의 굴곡점과 분할점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원래 분할점 있지? 이 분할점에다가도 이렇게 붙여주면 돼. 그리고 우리가 아까 구할 때 썼던 이 원은 지워주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빈칸이 좀 넓어. 그치? 왜 넓을까? 뭔가를 써줘야 한다라는 거지.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제명 축척이 들어가야 돼. 제명 및 축척에는 주소가 들어가는데 주소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줄게. 지적 업무 처리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명 및 축척은 도각선 윗부분 여백의 중앙에 땡땡 시군구 땡땡 읍면 땡땡 동리 지적도 또는 임야도 뭐 샬라샬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제명 및 축척의 글자 크기는 5mm로 한다 라고 나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제명을 어떻게 써줘야 하냐. 일단 지적 업무 처리 규정대로 시군구 읍면 동리 이렇게 정리를 해. 그 다음에 뒤에는 분할 측량 결과도 뒤에 가로치고 지적도 땡땡호라고 쓰면 된다. 업무 처리 규정에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땡땡 장중 제 몇 호라고 써져 있는데 몇 장중이라는 말은 지금은 안 쓰거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주소를 써줘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시도 나와 있고 구도 나와 있어. 그치? 그리고 여기 동도 나와 있네. 근데 이럴 경우에 시, 군구 중에 하나를 써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서울시도 나와 있고 강남구도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걸 써줘야 하냐면은 바로 하위 지역만 써주면 돼. 서울시보다 강남구가 더 하위 지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를 써주면 된다. 그리고 읍면은 없으니까 안 써주면 되고 동은 압구정동이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예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술이라는 지역이 있거든.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줘야 되냐.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시도 있고 군도 있어. 그치? 그리고 읍면 중에서는 면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동리 중에서는 리도 있다.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역시 시와 군이 있는데 우리가 하위 지역을 써주기로 했으니까 군이 되겠지.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분할 측량 결과도라고 써주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시와 동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하남시 신장동 분할 측량 결과도라고 써주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시가 있고 읍이 있고 리가 있지. 세종특별자치시도 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 분할 측량 결과도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명 축척은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다가 DT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대충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고, 제명 축척은 법정 크기가 5mm다. 근데 5 곱하기 1.1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6mm를 써줘야겠지. 그래서 6, 그 다음에 각도는 0도.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써줘야 되냐, 우리가 아까 여기 해당 필지에 주소가 어떻게 된다 했어?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이라 그랬지. 그러면은 하남시 신장동까지 써주면 된다. 그리고 분할 측량 결과도, 그리고 한 칸 띄고 가로 열고 지적도, 제 문제에서 도면 번호가 몇 호라고 주어질 거야. 여기는 23호지. 그래서 여기다가 23호라고 써주고 가로를 닫아. 그리고 업무 처리 규정을 보면은 축척은 제명 끝에서 10mm를 띄어쓴다 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서 10mm를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띄어쓰기를 4번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축척 1200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된다. 그리고 엔터 2번 써줘서 끝 맞추면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좌측에다가 색인도라는 걸 그려줘야 되는데, 색인도는 도면 번호를 써주는 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색인도를 그려줄 건데, 색인도는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L이 아닌 PL로 작업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PL 누른 다음에 아무데나 찍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직교를 킨 다음에 우측으로 쭉 빼. 그리고 색인도 보면은 가로는 7mm고 세로가 6mm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1200분의 1이니까 1.2씩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8.4 라고 쓴 다음에 엔터 하면은 8.3mm만큼 선이 그려진다. 그리고 아래로 내린 다음에 세로가 6mm인데 1.2 곱해서 7.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7.2.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쭉 빼. 아까 몇이라고 했어? 8.4. 그래서 여기다가 8.4.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첫 점으로 연결, 그리고 ESC 하면은 된다. 근데 궁금한 게 있지. 우리 그동안 이런 선을 만들 때는 L을 썼잖아. 근데 왜 이번에는 PL을 썼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PL이라는 거는 바로 폴리라인의 약자야. 근데 단순히 L로 이렇게 네모 박스를 만드는 것과 PL로 네모 박스를 만드는 게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건 바로 L로 만든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객체를 잡을 때 이 선 하나하나가 다 각자의 객체야. 그치? 근데 폴리라인으로 만든 객체는 이 각각의 선들이 하나의 객체가 된다라는 거야.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왜 PL로 상자를 만들었을까? 그거는 이 객체를 여러 개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이야. 바로 이 객체를 붙잡고 선택 복사, 그 다음에 위에 왼쪽을 붙잡고 이런 식으로 3개를 만들어줘.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날개를 하나 달아준다. 이제 왼쪽에도 날개를 하나 더 달아줘야 하는데, 지금 스냅이 왼쪽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내가 붙잡을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잡아준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잡아서 이렇게 박스를 총 5개를 만들어 준다. 그럼 이렇게 해서 십자가 모양의 박스가 그려졌는데, 여기 중앙에다가 우리가 빗금을 그려줄 거야. 빗금은 어떻게 그리냐면은 H, 바로 해치로 그려준다. H 엔터 한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을 해.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빗금을 그려준다 했잖아. 그 여기다가 빗금을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그러면은 여기 각도가 나와 있단 말이야. 각도에다가는 마이너스 90도를 써주면 된다. 그러면은 빗금이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이렇게 가게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도호, 그러니까 도면 번호를 써줘야 하는데, 아까 문제에서 주어졌지. 도면 번호는 지적도 제23호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다가 23이라고 써주면 된다. DT 하고 여기다가 가운데 대충 맞춰준 다음에 도면 번호도 법정 크기가 있다. 바로 그 크기는 3mm다. 그래서 여기다가 1.1을 곱한 값 3.6을 써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23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엔터. 근데 지금 좀 많이 삐딱하니까 요거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이쁘게 정렬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명 및 축척 그리고 색인도를 모두 다 그려 놓았다. 근데 색인도가 조금 별로 안 이쁜 위치에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한 요 정도에다가 맞춰주면 되고, 제명도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겠다. 이게 뭐 특별히 뭐 어느 정도 위치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어.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왼쪽에는 색인도가 있어야 되고, 여기 가운데 라인에는 이제 제명 및 축척이 있어야 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색인도 및 제명 및 축척을 모두 다 제도를 해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 빈칸들을 채워줘야 한다라는 거야. 근데 보기만 해도 아주 숨이 턱턱 막혀. 그치? 근데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고. 여기 보면은 기준점 번호라는 게 있어. 기준점 번호, 거리, 방해각, 좌표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이 지적 도근점 있지. 이 지적 기준점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기준으로 써주냐? 그건 바로 측점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해당 문제에서는 측점이 119, 그 다음에 가장 빠른 번호가 118, 그 다음에 120이잖아. 그래서 측점을 먼저 써주기로 했으니까 여기에는 119를 먼저 써준다.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고 높이 지정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2.4를 맞춰주면 돼. 2.4. 그 다음에 여기다가 119. 그냥 이 상태에서 엔터 두 번 치지 말고 또 계속 연달아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118, 그리고 여기다가 120.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거리와 방위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리와 방위각은 우리가 아까 구해준 값이야.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119에서 118까지의 방위각과 거리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119에서 120까지의 방위각과 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객체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 복사, 그 다음에 갖고 와,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줘. 어차피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고 지워줄 거거든. 근데 보면은 방위각이랑 거리는 두 개씩밖에 안 구했어. 그치? 방위각도 하나 둘, 그리고 거리도 하나 둘. 근데 칸은 지금 세 칸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맨 위에 있는 이 두 칸은 빈 칸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총 4칸만 채워주면 된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DT 119에서 118까지의 거리 96.05, 그리고 여기는 113.06, 그리고 방위각 여기다가는 319도 36분 9초, 그리고 여기도 2474141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지워주면 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좌표를 쓰는 칸이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졌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XY 좌표를 써주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문제에서는 118, 119, 20순인데 여기는 지금 119, 118, 120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119의 XY 좌표를 써주는 거야.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19의 XY 좌표를 써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는 118의 XY 좌표를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거는 지워주면 된다 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칸에 쓴 것들은 지금은 정렬이 안 되어 있지. 근데 마지막에 한꺼번에 정렬을 해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독리명이 있는데 독리명은 DT로 글자를 써주면 되겠지. 문제에서 신장동이라 그랬으니까 신장동이라고 써주면 된다. 그리고 집어는 23의 3이라 그랬으니까 23의 3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새로 부여된 집원이 있었잖아. 23의 4번이었잖아. 그래서 23의 4라고 써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측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 측정 방법은 전산이라고 써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회수 또는 산출수 그리고 측정 면적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면적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 보면은 하나였던 땅이 이제 두 개로 나눠졌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번도 이렇게 두 개를 써줬지. 그래서 23의 3번지 면적을 이 줄에다가 써주면 되고, 그리고 23의 4번지 면적을 두 번째 줄에다가 써주면 된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면적을 구하기 전에 면적 측정 자릿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측량 규정에 보면은 제20조 면적 측정의 방법 등이 나와 있는데 면적 측정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로는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할 때랑 그리고 전자 면적 측정기에 의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캐드상에서는 필지의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구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한 부분을 본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면은 산출 면적은 1000분의 1 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 제곱미터 단위로 정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축척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면적을 회수 또는 산출수 그리고 측정 면적, 보정 면적까지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하고 산출 면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한다. 그리고 결정 면적 같은 경우는 500분의 1과 600분의 1은 대축척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500분의 1과 600분의 1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결정 면적을 구해준다. 그리고 그 외의 축척은 정수까지 구해준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은 여기 보정 면적까지는 무조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그리고 산출 면적 같은 경우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리고 결정 면적은 500분의 1이나 600분의 1일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 그리고 그 외 축척에는 소수점 없이 정수로만 구해준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만약에 산출 면적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은 이 산출 면적의 합을
구해봤더니 9032.6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원면적은 9033이다 라는 거야. 근데 산출면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대축척이 아닌 경우 결정면적은 정수로만 구해준다 했으니까 5452을 통해서 정수로 구했어. 그래서 결정면적의 합을 봤더니 9032가 나오는 거야. 근데 원래 원면적과 결정면적의 합은 같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같지 않을 경우 어느 부분에다가 1제곱을 더 해줘야 할 거냐,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공구간 시행령에 보면 결정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해줘야 한다. 근데 이와 같이 다를 경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준다 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정수야, 그치? 그래서 산출면적 중에 이 정수 다음 숫자가 큰 곳에다가 1제곱미터를 올려준다 라는 거야. 이 경우에는 첫 번째 면적은 2고 두 번째는 4잖아. 4가 더 크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부분에다가 결정 면적을 1제곱미터를 더 올려준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결정 면적의 합을 계산해 보면 9033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준다 라는 거야. 근데 또 다른 경우가 있어. 그건 어떤 경우냐면 이런 식으로 산출 면적과 결정 면적이 결정이 됐을 때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정수잖아? 근데 그 다음 숫자를 큰 걸 올리려고 했더니 두 개가 다 똑같이 5야.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것을 올려줘야 되냐? 근데 이것도 역시 시행령에 나와 있다. 우리가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서로 같을 때에는 산출 면적이 큰 것을 올려서 정한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두 번째 면적이 훨씬 더 크니까 두 번째 면적을 1제곱미터를 올려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겠다 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면적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명령창에다가 AA를 써주면 된다. 그 다음에 23에서 3번지는 여기서부터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점으로 돌아와서 이만큼인 거잖아. 그래서 이 땅에 굴곡점을 클릭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점,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점, 그리고 다시 이제 첫 번째 점으로 돌아와 주면 돼. 첫 번째 점으로 돌아와서 찍고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 영역과 둘레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면적은 영역이 면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꿀팁이 또 하나 있어. 이 여기 명령창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은 명령창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 영역을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하면 된다. 그래서 DT 쓰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해준다 라는 거야. 그래서 셋째 자리까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23의 4번지 면적을 구할 건데 23의 4번지 땅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삥 둘러서 여기까지가 이제 23의 4번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역시 AA를 눌러서 첫 번째 점, 그리고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찍었던 곳으로 돌아와서 엔터를 눌러주면 이제 면적이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한다 해서 셋째 자리까지만 갖고 오지 말고 넷째 자리까지 다 갖고 오는 게 좋아. 왜냐면은 5, 4, 5, 2을 따져줘야 하기 때문이야. 다시 돌아와서 DT 한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넷째 자리가 3이잖아. 그래서 5, 4, 5, 2에 따라서 그냥 지워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면적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이쁘게, 면적만 좀 이쁘게 정리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것도 이쁘게라는 거는 그냥 이 네모칸 중앙 정도에 들어오게 갖고 와주면 되고, 이제 이 면적들, 우리가 구한 이 면적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 보면 3회가 있는데 3회는 그냥 빈칸으로 두면 된다. 그리고 측정 면적, 그리고 도각, 신축 보정 개수에서 한 칸 떼고 보정 면적까지 붙여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측정 면적 보면 면적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잖아. 그래서 세 번째 칸에는 측정 면적의 합계를 써주면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9049.663이 나온다. 그리고 이거를 또 이쁘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복사, 그리고 보정 면적에까지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미안한데 내가 하나 빼먹은 게 있거든. 여기 지번을 아까 우리가 23의 3번지 그리고 23의 4번지 이렇게 두 개를 써줬잖아. 근데 두 개만 쓰면 안 되고 하나를 더 써줘야 돼.
어떤 걸 더 써줘야 되냐? 그 말소시켰던 그 집원 23의 3번지를 한 번 더 써줘야 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말소시키는 거는 두 줄로 이렇게 말소를 시켰잖아. 근데 여기서는 짝대기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집원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말소됐던 그 집원이고 이거는 새로 부여된 집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여기 도각 신축 보정 개수가 있는데 이거는 DT로 여기 첫 번째 칸에다가 1.0000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빨간색으로 써주면 된다. 소수점도 무조건 넷째 자리까지 써줘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면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면적은 뭐냐면은 이 필지의 원래 면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을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그 면적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겠어. 당연히 문제에서 주어지겠지. 여기서 보면은 문제에서 9034라고 주어졌네. 그래서 DT로 원면적을 써줘야 하는데 원래 땅은 이 말소된 땅인 거잖아. 그래서 원면적은 이 땅이 원래 갖고 있었던 면적이잖아. 따라서 원면적은 이 말소된 지번 이 라인에 써줘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원면적은 마지막 줄인 세 번째 줄에다가 써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9034라고 써주면 된다. 근데 여기서도 이 원면적은 빨간색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산출 면적이라는 게 나오는데 산출 면적이 뭐냐면은 보정 면적의 합분의 각각의 보정 면적 곱하기 원면적이다 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공식으로 보거나 말로 하면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보자. 보정 면적의 합이 이거잖아. 보정 면적의 합 분의 각각의 보정 면적 곱하기 원면적.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훨씬 쉽지. 그래서 보정 면적의 합분의 이 첫 번째 보정 면적 곱하기 원면적 한 값을 이 첫 번째 줄에다가 써주고 보정 면적의 합분의 두 번째 보정 면적 곱하기 원면적 한 것을 여기 두 번째 줄에다가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훨씬 이해가 쉽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은 첫 번째 23의 3번지의 산출 면적은 4642.899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 1200분의 1에서는 결정 면적이 정수까지만 구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산출 면적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구해준다. 그래서 지우고 근데 두 번째도 지우려고 그랬더니 9지. 그래서 5452에 따라서 여기는 9가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23회 4번지 산출 면적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4391.1이 나온다. 그치? 그래서 산출 면적을 더해준 값을 여기 세 번째 줄에다가 써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9034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DT로 여기 세 번째 줄에다가 9034라고 써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 결정 면적은 소수점을 이제 정리를 해줘야겠지. 그래서 5452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23의 3번지 결정 면적은 4643이 된다. 그치? 9니까 올림을 해주면 4643이 되고 23의 4번지 결정 면적은 소수점이 1이니까 여기는 그냥 없어지겠지. 그래서 4391가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결정 면적 세 번째 자리에도 이제 합을 써주면 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9034가 나온다. 그러면은 산출 면적의 합과 결정 면적의 합이 원면적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적 측정부에 있는 빈칸은 모두 다 채워줬는데 여기 옆에 보면은 공차와 오차라는 게 있어. 그치? 공차와 오차라는 개념이 좀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23의 3번지라는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했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측정 면적을 구했잖아. 여기 면적을 구해서 4650.949 그리고 여기 면적을 구했더니 4398.714 제곱미터가 나왔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개의 면적을 더해서 9049.663 제곱미터라는 면적까지 구했어. 그치? 그 말인 즉슨 원래 23의 3번지의 측정 면적, 그러니까 좌표 면적이 9049.663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23의 3번지의 원면적이 뭐라고 나와 있었지? 9034 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었지. 근데 원래 이 측정 면적의 합과 원면적은 같아야 돼. 그게 정말 이상적인 거야. 그런데 같지 않지. 왜 같지 않을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땅들이 있어. 근데 그 땅들을 원면적에 딱 맞게끔 해서 지적도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오차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오차를 구하는 공식은 측정 면적의 합 마이너스 원면적이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는 건 알겠어. 근데 만약에 원면적이 9034인데 측정 면적을 구해봤더니 5000제곱밖에 안 나와. 5000이면 거의 반토막 나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큰 차이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까? 아니지. 그래서 이 오차에 대한 한계를 법으로 정해놨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공차다라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허용 오차라고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공차를 구하는 공식은 0.026 제곱 m 루트 f로 구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200분의 1 지역이면은 m에다가 1200을 넣고, 만약에 500분의 1 지역이면은 m에다가 500을 넣으면 된다. 그리고 이 f에는 원면적인 9034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오차와 공차에 대한 개념을 알겠지. 그래서 축척과 원면적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공차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계산기에 계산을 한번 해보면 0.026 제곱 곱하기 1200 곱하기 루트 9034를 하면 공차는 77.1이 나온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공차는 반올림 이런 거 없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숫자까지만 딱 구하고 삭제를 해주면 돼. 여기서는 77.10241이 나왔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77.1까지만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뒤에 있는 숫자들은 그냥 삭제를 하면 돼. 그래서 77.1이라고 쓰면 된다. 근데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붙어, 부호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면적은 9034인데 이 원면적보다 좌표 면적이 77만큼 커도 되고 작아도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방금 구한 공차를 여기다가 써주면 된다. 여기다가 77.1이라고 써주면 돼. 그럼 이제 오차를 구하는 공식은 측정 면적의 합 마이너스 원면적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15.663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DT로 여기다가 써주는데, 아까 공차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했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올림을 하면 안 돼. 그냥 뒤에 있는 숫자들은 그냥 삭제를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15.663이 나왔지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주기 위해서 그냥 15.6이라고만 써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원면적과 좌표 면적의 오차가 15.6인데 이 땅에 공차는 77이야. 그러니까 허용범위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필지는 분할 측량을 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는 모두 다 끝이 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디테일 같은 거를 이렇게 알려줄 건데, 이제 시험장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 이 캐드 도면에다가 필지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분1, 분2였잖아. 이것들의 좌표를 이 캐드 옆에다가 써놓으라고 하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점에 내가 좌표를 알고 싶어. 그러면은 ID 누른 다음에 내가 좌표를 알고 싶은 그 지점을 이렇게 찍어. 그러면은 이렇게 좌표가 나오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 좌표를 내가 드래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하고 DT로 여기다가 찍고, 여기가 필지 1번이었으니까 그래서 1 한 다음에 점하고 컨트롤 V를 해.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했으니까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구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지적에서는 캐드와 XY 좌표가 반대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Y 좌표를 다시 한번 컨트롤 C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하고, 여기 X 좌표였던 것을 컨트롤 C 해. 그리고 지워줘. 그 다음에 Y좌표에다가 컨트롤 V를 해준다. 그러면은 좌표 값을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분할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ID 하고 여기다가 찍어. 그 다음에 좌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DT 한 다음에 여기다가 찍고, 여기는 분 1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분 1이라고 쓰고 컨트롤 V,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수점 정리를 해주고 여기도 컨트롤 C 그리고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그 다음에 X좌표였던 것들을 컨트롤 C로 복사하고 Y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음에 소수점은 둘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했던 1번, 2번, 3번, 4번 필계점과 분 1,
분 2의 좌표를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데 지금 필지와 분할선이 접해 있는 이 점이 있지. 이 점은 최종 분할점이라 그래가지고 분할이 확정되는 점이거든.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이 최종 분할점의 좌표도 쓰라 그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로 해서 이 점을 찍어서 소점 둘째 자리까지 5452을 해서 시험지에다가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거는 모두 다 끝이 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이 칸을 정리를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거는 명령창에다가 M이라는 이동을 치면 되거든. 그러면 객체 선택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리하고 싶은 객체를 선택을 해. 그 다음에 왼손으로 엔터를 눌러.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얘를 클릭을 해.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줘. 근데 이게 왜 빠르냐면 봐봐.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명령창에서 내가 전에 쳤던 수식이 바로 들어가지. 그래서 엔터만 치고 객체 잡고 엔터 치고 클릭하고 이동해서 정리하고, 엔터 치고 객체 잡고 엔터 치고 잡고 이동하고, 엔터 치고 잡고 엔터 치고 잡고 이동하고, 엔터 치고 잡고 엔터 치고 잡고 이동하고,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의 환상의 콜라보를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숨도 쉬지 않고 바로바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때? 그래서 내가 애초에 빈칸을 다 적어 놓고 정리를 하라고 했던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다. 나는 항상 언제나 계획이 다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뭐다? 지적 기능사가 되는 거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쁘게 정리를 해주고, 시험장 가면 여기 막 수험번호 이름 막 이런 거 쓰는 거 있거든. 이것도 DT로 해가지고 숫자 크기는 2mm, 그러니까 축척에 맞춰서 1200이니까 2.4로 해줘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면 신축량이랑 보정 개수 그리고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빈칸을 채워줘야 하는데 신축량이랑 보정 개수는 정해져 있는 값이거든. 그래서 정해져 있는 값을 쓰면 되고, 그리고 용도 지역은 문제에서 주어진다 라는 거야. 그래서 그 주어진 용도 지역을 써주면 된다. 그래서 신축량은 DT 하고 크기는 2.4, 그리고 여기다가 써주고 0 한 다음에 신축량은 0.0이라고 써주면 되고, 보정 개수는 1.000, 그리고 용도 지역은 문제에서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주어졌지.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써주면 된다. 그리고 이쁘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보정 개수랑 신축량은 빨간색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작업은 다 끝났다라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출력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 출력은 어떻게 하냐면 좌측 상단에 보면 여기 A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 요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 인쇄라고 나와 있지. 인쇄를 누르거나 컨트롤 P를 눌러주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기 이름은 여러분들 그 시험장에 가면은 무슨 프린터로 설정을 하라고 알려주거든. 그래서 시험장에서 알려준 그 프린터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PDF를 선택을 해서 연습을 해주면 된다. 이거는 그냥 내가 지금 만든 파일을 PDF로 내보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용지 크기는 A3로 선택을 해주면 된다. 사실은 결과도 출력물은 실무에서는 A2 사이즈로 출력을 하거든. 근데 A2 사이즈가 그게 특수 용지야. 그러니까 특별 제작을 하지 않으면은 wen만한 사람들은 구경을 잘 못 해봤을 거야.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A2 사이즈 용지가 없고 A3로 출력을 한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플롯 영역에서 플롯 대상을 보면 여기서는 윈도우를 선택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서부터 우측 하단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돼. 그러면은 이 범위만큼을 출력을 하겠다라고 설정이 된 거지. 그리고 여기 플롯 중심을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에 보면 용지에 맞춤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체크를 해제해줘. 그리고 여기는 비율을 써주는 건데, 이 비율 역시 시험장 가면 주어져. 1대 1.2, 1대 0.9 막 이런 식으로 하라고 주어지는 값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지행에서 나눠주는 그 유인물을 유심히 보고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1mm는 고정이야. 이 1mm는 고정이고 이 밑에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그 단위를 써주면 된다. 통상적으로는 0.9라는 수치가 주어지기 때문에 0.9라고 써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도면 방향은 무조건 가로에 체크를 해준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미리 보기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잘려 볼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용지 크기랑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가지고 제대로 설정만 해준다면 용지 출력은 걱정할 필요가 없게끔 잘 나온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좀 제대로 된 출력물을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프린터에서 한컴 PDF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용지 크기를 A2로 줘. A2로 준 다음에 단위는 1.2로 설정을 한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그나마 제대로 된 출력물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저장을 해가지고 내가 뭐 틀린 게 있나 뭐 비교를 해가면서 확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ESC를 눌러주면 화면이 꺼지고 내가 작업하던 화면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해서 진짜 기능사 CAD 작업은 모두 완료가 됐고,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짧게 올린 지적 기능사 심화 강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 해주시면 지적 기능사 정도는 쉽게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